자, 뭐 장마 소식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안타까운 인명사고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좀 무섭습니까 이번 장마?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보면 지난 1일 이후 그 집중호우로 인해 사망자가 16명이었고 실종자가 11명이었는데요. 예.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해서 의암댐에서 7명이 실종이 되었었는데 한 분이 안타깝게도 숨진 채로 발견이 됐고 저런. 나머지 6분은 아직 발견이 안 돼서 이 사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예. 용인의 골프장 장비실에 매몰됐던 분들은 모두 오전에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이재민이 1,600여 명에 이르는 상황이고요. 일시 대피한 인원도 1,600세대 5천여 명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특히 비가 많이 내린 충북과 경기 지역에 계신 분들 걱정 크실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 휴대폰으로 안전 안내 문자 왔잖아요. 두 분도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경기도청에서 보는 거. 네. 네. 경기도 내 산사태 위험 수준이 심각 단계로 산림 인근 지역 방문을 자제하시고 산림 인접 거주자는 집중호우 전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네. 이 산사태 이 사고가 참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비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많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지반이 약화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낮은 곳에부터 이제 토사가 빠지기 시작해서 위에 이제 토사가 이제 무너지는 네. 산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번거롭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10mm만 비가 시간당 온다고 해도 도보가 어려울 정도고 20mm가 온다 하면은 운전할 때 앞이 안 보이는 수준이거든요. 예. 근데 20mm 이상이면은 자차는 두시는 게 좋은 게 30mm 이상 내린다 하면 그 하수도가 역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천이 금방 범람하는 수위니까 각별히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통 전문가신 거 아니에요? 기상캐스터 하셨어요? 참 사고가 많은 날이라서 아니, 네네. 선덕 여왕님은 못하는 게 뭐예요? 저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 강원도 철원 여기 민통선 일대 마을 네 군데는 또 완전히 침수가 됐다면서요? 네, 사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게 그 장기 저 사진 못 봤는데 아직. 네, 그 사진이 완전 충격적인 사진인데 네. 연간 쏟아지는 강우량의 절반이 하루 만에 어휴. 이렇게 쏟아져서 마을이 침수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다행히도 이제 주민분들은 긴급 대피소에 대피를 했고요. 예. 한 80여 가구가 침수가 됐는데 이 철원의 이길리, 정현리, 동막리 등 어제 오후 2시부터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한탄강이 범람을 해서 강하고 마을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지류가 이제 뚝이 터지면서 마을 전체가 저수지화됐는데 이 깊은 곳은 성인 남성 키가 넘는 한 2m 이상이 된다고 그러고요. 예. 뜨문뜨문 지금도 현장에 제가 한번 좀 알아봤더니 아직도 좀 뜨문뜨문 비가 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은 1996년에도 이 지역이 이 완전히 이제 물에 잠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아닌데도 이번에 정말 충격적이고 이 주민들의 심정 자체가 망연자실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 경기 연천군도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해서 임진강 사막의 수위가 19.5m를 넘어서 가지고 대홍수 경보가 발령이 됐다면서요? 네, 이 삼하교 수위가 12시 기준으로 19.5m였는데 평소에는 수위가 높아봐야 6m 정도였으니까 평소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그러네요. 7배까지 올라간 거예요. 예. 어제 밤부터 급격히 수위가 올라가서 대홍수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대홍수 경보는 홍수 경보 가운데 최고 수위인데 인근 주민들에게도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고요. 현재까지 1,200여 명이 지정 대피소에 대피해 있는 상황인데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지반이 약화돼 있기도 하고 특히 산사태는 징후가 있다고 해요. 네. 나무가 좀 기울어진다든지 돌이 굴러간다 이런 징후가 나타나면 다 버리고 반드시 인명구조부터 해야 한다. 이게 그 주의사항이니까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시시각각 그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기 남부에는 오전에도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경기 충청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지정이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말에는 충북에 많은 비가 내렸고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곳이 이제 선덕 여왕의 고향 충북이죠. 네. 여기서 이제 수해 이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에도 철원 또 양구 등에 또 화천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피해를 입었고 마을까지 완전히 물에 잠긴 사태가 일어났는데 정부에서는 이 특별 재난지역 지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철원도 지금 물에 잠겼기 때문에 그쪽에 마을
또에서도 이 정부에서 이 재난특별구역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 지방세가 유예되거나 또 감면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이 5월 또 7월 달에 내게 되는 게 이제 재산세인데 이것도 이제 지방세이기 때문에 유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대출도 지금 뭐 농업촌 대출 등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 농가에도 이것도 이제 연장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많은 지역은 정부가 특별 재난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나마. 그 북한이 말이에요. 사전 통보 없이 임진강 상륙의 그 한강댐이라 그러죠. 네. 이 수문을 열어가지고 이 방류한 것도 이게 원인이라면서요. 네, 북한의 환강댐도 거의 수위가 그 범람하기 직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정은 여의치 않았겠지만 알려줘야 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어제도 2차례 방류가 있었고 오늘도 방류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이게 임진강 최북단인 연천군하고 파주시에 직접적인 여파를 미칩니다. 파주시에는 인구가 밀집한 그 문신읍 지지대의 대규모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우리 정부가 오늘 이인영 통일부 장관 명의로 유감을 표명을 했고요. 대신 그것과 별개로 그 인도적인 대북 지원은 그대로 한다. 120억 원 상당의 대북 지원은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전 출근길에 한강 수위가 1m 이상 올라가면서 뭐 곳곳이 다 통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게 한강 수위가 넘치는 이유가 한강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서울에 한강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상류 쪽에 북한강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금 몇몇 댐들은 또 방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수위가 그러다 보니까 높아졌으니까. 뭐 동부간선도로를 비롯해서 중량천 예. 그리고 이 강변북로 또 올림픽대로까지 몇몇 구간들이 통제가 되는 바람에 어떤 상황이 빚어졌냐면은 당연히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로 출근하던 분들이 대혼란을 빚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침 출근 시간이 평소에 1시간 걸리던 거리가 2시간, 2시간 반 걸리면서 예. 이 여전히 아직까지도 뭐 통제되는 구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퇴근길에도 반드시 우리 방송, 이 교통방송 들으시면서 어디에 통제 구간인지 잘 확인하시고 퇴근길 선택을 하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저는 막힌다 그래가지고 버스 여기 상암동 오는 네. 버스를 안 타고 저 기차 타고 올라왔거든요. 네. 처음 봤어요. 한강물 그렇게 불어난 거. 그러니까요. 그저 한강대교 밑에 올림픽대로하고 이쪽 강변북로 네. 북단 쪽에 물이 침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차들이 안 다니고 있더라고. 네. 못 타고 왔어요, 배 소장님은? 저도 지하철로 왔는데요. 예. 이 도로를 이미 이제 통제하지 않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은 운전자분들은 밤섬까지도 지금 침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지하철에는 승객들 많이 계셨던가요? 벅적벅적합니다. 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로는 지금 막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지금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뭐 지하철 기차가 최고죠. 그나저나 저 배 소장님 네. 진행 욕심이 있어요? 아니요. 진행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어제 선덕여왕께서 진행을 하셨죠. 아니 지금 말이에요. 진행을 한 건가요? 네. 자제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청취자께서 선덕여왕 마마님 어제 이브닝 쇼에서 DJ 보시던데 재밌게 잘 보았어요. 어제 남아 계셨더니 그 6시 대신하셨구나. 네, 저 산업 일꾼이라서 예. 그 김지윤 박사님이 휴가를 가서 잠시 제가 우회전 한번 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은 안 시켜주더라고요. 오, 네. 어떠셨어요? 아니 뭐 재밌었어요. 그 심장이 배 밖으로 나오는 줄 알았어요. 떨려서. 겐민자가 뭘 선덕여왕이 떨리겠어요. 아니에요. 말씀으로만 저 그러는 되게 거지. 방송 달인이신데. 엘레강스하고 되게 샤이한 스타일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부동산 전국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뭔 뜻이죠? 이 용적률이라는 게 땅 대비해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몇 %나 올라가나 그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재건축 단지에서는 용적률 올려달라 이게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예. 은마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우리 49층 해달라 했다가 안 돼서 35층 해달라 뭐 요렇게 지금 2006년, 2003년부터 이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이 용적률이라는 게 그러면 결국은 하늘 높이 몇 층까지 올리느냐의 문제예요. 네. 근데 이게 무한정 올려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아파트가 앞에서 너무 가로막고 있으면 뒷집들은 햇볕을 못 봅니다. 일조권. 조망권, 일조권의 문제가 있고 그래 땅은 당신들 거 맞는데 하늘은 당신들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는 높이 쌓아주는 걸 왜 좋아했느냐. 높이 쌓아주면 공사비를 부담하는 일반 분양 N이 커지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들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내 집 지을 수 있는 건데 이번에는 남의 돈으로 내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네. 용적률이 올라가도 그중에 90%는 환수를 해 가겠다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주차장 복잡하고 안 짓겠다 이렇게 나오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얘기는 하늘에 몇 층까지 올려서 이 대지 지분을 나눌지는 밑에는 당신들 건데 위는 당신들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산권과 철학 그리고 토지 공개념이 부딪히는 딜레마가 있는 그런 제안이기도 합니다. 네. 철학적인 설명 아주 잘 들었고. 빠져드네요. 네. 그 전세의 그 월세 전환율을 지금 4% 수준보다 낮은 2%로 검토한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정부에서 이 대책 방안이 왜 검토되냐면은 지금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하겠다. 네.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1억 원의 전세를 뭐 연 5%로 이제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1억 원의 5%가 50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한 달에 한 40만 원 조금 약간 더 살짝 넘게 이제 내는 것이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관련 법에 의하면 월세가 전환되는 경우에 4%입니다. 예. 근데 이거 많다는 거죠. 부담된다는 거죠. 왜? 지금 은행의 금리만 보더라도 뭐 1%도 채 안 되는 상황. 그러면은 거의 뭐 이자가 많이 되지도 않는데 그 4%면 이건 상당히 이 월세자에게는 부담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은행의 기본적인 기준 금리를 보더라도 4%로 월세를 적용하도 이거 상당히 부담된다. 지금 걱정이 많으니까 이걸 2%로 할 수 있다는 아주 공격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당정이 일부 지자체하고 지역구에서 고밀도 아파트 공급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거를 그러지 말아라 차단하고 나섰어요. 지금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그 고밀도 아파트를 어디에 공급한다고 했더니 일단 노원 가불병, 우원식 고용진, 김성환 의원 다 반대한다 얘기 나왔었고 네. 과천의 이소영 의원 뭐 사이다 발언 여러 번 해서 좀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 이거는 과천 주민들에게 청천벽력이다. 우리 동네 안 된다. 해서 여기도 그렇잖아요. 여기 마포 정청래 TBS 의원도 있는 여기 이미 지역구. 상암동은 임대 비율이 47%인데 또 여기다 짓겠느냐 해서 지금 여기 4단지 앞에 가면 막 프랜카드 붙어 있고 복잡하거든요. 아, 그래요? 못 봤는데 저 오면서. 그러니까 4단지 맞은편에 가면 청년 임대주택 결사반대기 붙어 있어요. 그래요? 과천의 경우에도 과천 시민들의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안 된다 해서 근데 상암동에 땅이 있어요? 아파트 지을 땅이? 상암동에 그러니까 그 녹지 있잖아요. 예, 예. 그쪽에 이제 들어서게 한다는 네. 건데 자녀 부지가 있습니다. DMC 부지라든지. 그런 그래요? 것들을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거예요. 해당 주민들과의 의견 차이가 있는 거고 과천은 과천시장이 지금 천막 농성을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여당 내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갈려버리면 이른바 야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거야말로 그 여당식 님비 아니냐. 아, 우리 동네는 안 된다. 우리 동네는 안 된다. 어딘간 필요하지만 우리 동네 안 돼. 그래서 이걸 그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거 엄중 경고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소환되는 게 과거 금태섭 의원이에요. 뭐 이번에 공천에 탈락해서 이번 의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 당이 어떤 방식으로 이 잡음을 정리해 갈지 좀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Not in my backyard. 오. 님비 현상. 님비 현상입니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밑줄. 밑줄 치고 별 몇 개 달을까요? 별 한 5조 5억 개 달아보죠. 5조 5억 개. 네. 어제도 5조 5억 개 네. 달다고 네. 하시더니. 네.